전반부에는 이제 그 이하민 선생님에 대한 뭐 회고 내지 기억에 바탕을 둔 환경대학원의 뿌리, 뭐 역사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고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저 이하민 선생님 그 흉상 앞에 그 이제 김 교수님께서 붙인 게 한국 계획학의 씨를 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먼저 김 교수님께서 그 이하민 선생님께서 한국의 계획학의 그 심은 그 시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영상 교수님께서 그 어떤 이하민 선생님의 뜻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 현직 교수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덕산 선생님께서 계획학이라고 하는 시를 저희한테 심었을까요? 네, 우선 뭐 간단하게 이 도시 및 지역 계획학과 창설로부터 우리 환경대학원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주 외형적으로 뭐 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내면적으로 어떤 발상법이라 할까 이런 쪽에서 말한다면은 이한빈의 그 당신 전공이던 행정학은 그 당시에 행정대학원 안의 그 주류를 이루던 행정학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뭐 재래적인 그 행정학이라는 것은 포스트 콜브라 해가지고 무슨 인사, 재정, 무슨 이런 식으로 7가지 분야에 대한 어떤, 그래서 관료제라는 조직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게 그 초점인데 반해서 이한빈의 행정학은 말하자면 생태 행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 행정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행정이라는 관료제가 있는데 주변에 어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세상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행정의 조치는, 조직이라는 것은 안을 어떻게 하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사회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이런 어떤 측면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행정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한빈의 발상에는 정책학이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알다시피 당시는 1968년에 한국미래학회도 창설을 했습니다만은, 미래학이라는 게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사실의 미래도 있지만은, 미래 또 다른 어떤 미래는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라는 가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정책의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람직한 가치의 미래에다가 가치의 미래하고 사실의 미래를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책학이고 행정학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제 이한빈 당신이 그때 만났던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1965년에 태평양 회의에서 어반 그로스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론 이한빈 그 당시에는 당장 급한 것이 도시화라는 것은 문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문제적인 상황이냐. 그 당시에는 오버 어바니제이션이라 해가지고 결국 도시에 사람이 몰리는데 경제가 거기에 먹여 살리지 못하는 상태다. 경제하고 사람 사이에 어떤 갭이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는 오버 어바니제이션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문제 상황으로 가면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하이퍼 어바니제이션이다. 하이퍼 어바니제이션이라는 것은 10년 안에 인구가 2배 되는 상황입니다. 10년 안에 인구 2배가 되는 것은 그 도시화율이 연 7%가 되겠습니다. 연 7%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3,000명. 그러니까 1년에 100만이 그대로 늘어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그 이한빈이 생각하던 도시화 문제라는 것은 급격한 인구 밀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이제 당신의 어떤 첫 문제 상황이고, 미루 짐작컨대 이한빈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전사인 교수가 어디 글에도 잘 적었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발목을 잡았다고 또 볼 수는 있겠긴 하겠지만, 그런 대목도 있지만, 서울이라는 세계 도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한국 경제가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한빈의 도시화는 문제적 상황의 도시화에다가 가능성의 도시화, 동력으로서의 도시화, 이런 데 대한 어떤 차관이 이분이 머리에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싶고요. 뭐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우리 환경대학원은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어떤 것이 공부의 특징이냐. 상당한 경우에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떤 도시화, 도시 연구를 하겠다. 사회과학적인 연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세상이 어떤 작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있겠다.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경우. 왜냐하면 옛날에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그 도시화학이라는 것은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단히 어떤 지연 말단적이고 디스크립티브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도시화라는 것이 결국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대한 어떤 사회 동력 속에서 움직인다. 그것을 파악한 것이 사회과학적 도시화를 하겠는데, 그거 이제 많이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마 버클리 대학이라든지 UCLA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사회과학적인 도시화가 생겨났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도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 교수들은 우리도 또 하는데 왜 뭐 갑자기 이러느냐 하지만, 그 도시화 도시 연구는 어찌 보면은 바로 어떤 임기응변적인 대정요법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도시학은 뭐랄까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보편 원리를 배우고 또 그것이 이제 분야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래서 그 특징적으로 우리 그 환경대학원 교과목에 지금도 어떻게 무슨 그 과목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 기간 동안 계획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계획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 여러 가지 그 아주 핵심적인 Theory of Planning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 이제 Theory of Planning이 이제 기재에 있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Theory in Planning, 그래서 무슨 교통의 이치라든지 뭐 저런 이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대학원의 도시계획학이라는 특징은 우리 국내 다른 많은 어떤 대학원에 비해서 다른 것은 나는 그 Theory of Planning이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고, 우리는 사회과학적으로 도시계획을, 사회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염두에 두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모 교수님, 은퇴 교수님이 우리 환경대학원이 초기 출발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제가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Theory 플래닝적인 어떤 이 발상법이 환경 관리에도 환경 조경에도 그게 적절히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오히려 조금 생각이 김영욱 교수, 이한빈 선생이 그보다 더 폭넓게 받는 것 같아. 도시에 대한 문제를 인터디시플리너하게 접근해야 된다. 사회과학도 아니고 공학도 아니고 좀 더 넓게, 보다 넓게 이렇게 우리 화두를 던졌지,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뭐 해라 이는 난 이한빈 선생을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비슷. 17, 18세기 초에 정약용 선생이 도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도시를 만들고 수원에 있는 화성을 만들 때 총감독이 다산. 그래서 기중기도 처음 도열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해서 상당히 엔지니어링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다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배를 가서 이제 소프트한 쪽으로 목민섬들었지만 출발은 상당히 실무적이고 도시, 우리 실학파들이 항상 썼던 책이 그게 도시, 우리나라 도시 왜 이러냐? 집을 왜 이렇게 짓느냐? 왜 기와는 왜 이렇게 두꺼우냐? 중국 보니까 기와가 우리나라 2분질밖에 안 되는데 왜 두껍게 올라 집이 무겁게 짓느냐? 왜 벽돌을 안 쓰느냐? 왜 수레가 없느냐? 왜 소를 끌고 다니느냐? 사람들도 수레를, 바퀴를, 실학파들 보면 도시, 바퀴, 굉장히 이한빈 선생도 역시 저를 그까지 인터디시플리너리한 도시에 대한 이 전문가를 길러야 된다는 뜻이지.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사회과학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보다는 우리가 여러 학 분야의 어떤 시오리가 플래닛 시오리, 교통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아우르는 가장 기초 학문으로 계획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고 하는 게 아마 우리 대학원의 특징이 아닐까. 예, 저도 그 공감인데 중요했던 거는 이한민 선생님이 이렇게 계획하기 시를 심은 뜻은 지금 교수님들 말씀처럼 뭐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도시의 뭐 역량 강화랄까, 도시 힘을 키운다든가, 보다 더 적극적인,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그 과정에서 뭐 인터디스플리나리한 접근을 하셨고, 그런 이한민 선생님의 어떤 계획하게 그 심으신 그 시의 뜻에 비해서 이영선 교수님께서는 제가 뭐 지금 10여 년, 15년 이상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그 이한민 선생님 뜻을 제대로 전부 이어받고 있는지, 뭐 국내 다른 뭐 유사한 저희 경쟁 혹은 뭐 동료 대학들에 비해서 혹은 외국 대학들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모시고 배웠던 의사님들 앞에서 말씀하려니까 참 그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이한민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김은국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것, 또 최상철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원이 사실은 여전히 그 은사님들의 바라보실 때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대학은 나름대로의 전통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대라든가 농대 쪽에 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좀 넓게 보고 그러면서도 또 실용적인 문제 해결도 경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학문적인 뿌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 걱정은 이제 저희 대학원이 만들어지도 이미 68년도서부터 따지게 되면 이제 55년 가까이 되는 거고 73년서부터 따져도 이제 50년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돼서 이제 반세기가 지나간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이 후 반세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미 이 50년 전에 한국하고 또 서울하고 그때 당시의 지역이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과 서울과 지역은 또 상당히 많은 다른 게 있는데, 아까 그 김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빠른 변화를 강조하신 게 있는데, 지금도 양상은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변화가 더 빠르고 더 복잡하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저희들이 커리큘럼도 어떻게 짜야 될지, 또 전공 간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이한빈 교수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그 인스티튜션의 빌딩을 후 5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재해석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혼동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서울 내에서도 지역 격차가 심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대한민국이 해야만 되는 도시와 지역 측면에서의 역할, 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데, 이한민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가지셨던 원대한 뜻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그 도시계획의 역할과 책무, 또 후배 교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한국대학원 온 지가 이미 17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두 번에 한번 좀 고견을 더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이제 저도 이 교수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보탠다면, 저도 이제 뭐 좀 선배 교수님들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내후년 학교를 떠나야 될 뭐 입장이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뭐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아마 사회학자가 이렇게 환경대학원에 이렇게 정말 운 좋게 근무했던 것도 정말 환경대학원이니까 전 가능했다라고 참 축복이었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 교수 말씀처럼 좀 환경대학은 좀 차별성이기도 하고 우리 어떤 뭐 독보성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지난 한 16년 쭉 돌이켜보면 17년 돌이켜보면 그런 어떤 국내 다른 사립대학들의 뭐 도시 관련 대학원들에 비해서 우리 나름의 어떤 독창성, 독보성, 차별성 같은 게 좀 약해지는, 좀 사라지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배 교수님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죄송스러워서 말씀부터 올려야 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이 교수님 말씀처럼 또 세월이 또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한민 선생님의 어떤 뜻으로 되돌아간다면 좀 환경대학원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뭐 조언 내지 충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저는 이미 정년한 지 그 20년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역시 우리나라도 20년 우리 환경 거의 반세기 만에 많이 나라 전체가 변했는 것 같아요. 도시도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엔드 오브 어바니제이션, 도시화의 종말. 그래서 도시화가 막 일어날 때는 전부 계획을 해줘야 돼요. 워낙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계획 없이 놔뒀다는 참 안 되니까 계획의 시대. 지금 도시 계획을 해방될 때 17개밖에 도시 계획을 하지 않았어. 지금 도시 계획을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죠. 예, 예. 도시와 농촌 계획을 같이 하도록 해서 국토관리법이 바뀌어졌는데 농촌 계획도 해야 돼. 도농 간에 이제 구분도 없어져. 도농 간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일종의 지역 문제. 도시를 떠넘는? 도시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문제. 도시 지역의 문제. 우리나라도 전국이 지금 도시 지역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타운 앤드 컨트리 플래닝. 우리가 환경대학원은 농촌 이건 우리 거 아니다. 할 게 아니라 농촌도 우리 거라 하면서 이제는 계획을 해주지만 도시와 농촌 계획을 같이 어울려가지고 지역 계획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고 좀 걱정되는 건 환경대학원이 지난 볼 보면 교수들 요원부터 너무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냐. 모든 사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어바니스트지. 플래너도 아니고 디벨로퍼도 아니야. 어바니스트는 일종의 기초학이야. 도시라는 게 뭐냐. 그거 가르치는 게 우리 대학원의 주 임무 중에 하나지만 그걸 끝나서는 안 돼. 도시라는 게 뭐냐. 이과대학에 비하면 사람을 가만히 앉혀놓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제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하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도시란 게 무엇이냐. 그것만 끝나면 어바니스트야. 허버트 겐스가 이야기하던 잘못 도시 및 지역 계획이 잘못 나아가면 어바니스트로 도시란 게 뭐냐 하는 식으로 필로소피컬 할 수 있는. 실제 도시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아픈데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분야에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도시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도시의 살림을 잘 살게 할 거냐. 어반 거버넌스예요. 그리고 또 피지컬한 것도 필요해. 그럼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필로소피컬 문제고 바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요즘 인들 집값이 막 뛰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도시 문제야. 농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다는 그냥 일반 논으로 도시 문제 심각하다, 도시화, 도시란 게 뭐냐,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어바니스트가 어반 플래닝, 어반 디벨롭먼트, 어반 매니지먼트, 실제 지금 상하수도를 어떻게 할 거냐, 가로망을 어떻게 할 거냐,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건 교통 문제니까 교통 전공이다. 신호를 그때 고치고 이거 하는 거, 그 교통 전공인가? 이제 계획 속에서 교통이 나와야지. 바로 교통 계획과 토지 이용, 이게 전부야. 그 위에 매니지먼트가 있는 거지. 역시 도시는 회로 공간과 적응 공간, 사람 살아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어떻게 행정을 할 거냐, 그 인재를 길러야 될 것 같아. 북한에서는 도시경영대학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도시경영대학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하드웨어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가르치고 아주 도시를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행정가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어반 매니지먼트, 어반 디벨롭먼트, 어반 플래닝, 이게 같이 나아가서 리저널하게 국토적 차원에서 이제는 도시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리저널 디벨롭먼트, 리저널 매니지먼트, 리저널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거를 실제 사람 필요한데 타 대학과 좀 차별을 하겠다. 차별화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지컬하게 미대하고 상당히 가까워. 디자인 많이 하고. 절대나. 한양대학은 토목하고 상당히 가까워. 기초가 전부 토목 쪽 나가고, 또 다른 대학은 그리고 서울대학은 일종의 이걸 종합적으로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플래닝, 이제 IT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또 이 매니지먼트도 이제는 옛날식으로 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교수나 저희 세대의 몫이지만 어떻든 이한민 선생 그 흉상을 다시 저희가 모시게 되면서 어떻든 저희 환경대학원의 아이덴티티라든가 컬러라든가에 대해서 한번 차제에 좀 대학원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김영 선생님께서는 어떻든 이한민 선생의 어떤 그런 그 뜻에 비추어서 혹시 저희들한테 좀 주문사항이랄까 충고의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환경대학원이 이룬 성취라 한다면은 아까 처음에 도시미 지역계획학과가 만들어질 때 서울대학교 안에서 서로 언타처블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가 조경과가 만들어질 때는 서로 미술대학도 가져가겠다라든지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또 경합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걸 본다면은 68년 이래 몇 년 동안에 우리 환경계획학과 내지 환경대학원이 일군 어떤 성취라는 것은 대단히 참 괄목상대할 만했다. 참 그런 점에서 초기에 우리 서울대학교 안에서 환경대학원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우리 최상철 교수님 같은 선배들, 권태준 교수, 이런 분들의 노고는 참으로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후배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맨날 이제 본부에서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그것에 대한 해명한다고 자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는 모습들
뭐 그다음 최상철 교수 가시고 김한재 교수 가시고 이런 걸 많이 봤던 입장에서 오늘날 이처럼 이렇게 덩치도 갖추고 한 대학원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또 최 교수님이 적절하게 지적했다시피 그 우리가 해당 분야에 대한 다른 어떤 유사학과, 공대 건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의 어떤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 국면하고 을 의식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뭘 할 것인가 네. 이런 것이 이제 향차 그 중요한 어떤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싶다면은 그쪽에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이런 데 비해서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사회적 의미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학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각자 이렇게 뭐 분야도 이제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이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뭐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하자면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글쓰기라는 것은 글쓰기는 글 읽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좀 더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표출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글로써 나눈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난 이야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우리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수도권 서울 무슨 이전한다 그럴 때 최상철 교수는 이렇게 하시고 김한재 교수는 이렇게 하시고 다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은 전국적인 어텐션을 받는 이런 어떤 그렇죠. 사고방식,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대학은 어떨까? 옆 교수님들은 사회 참여를 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참여 도중에 자연히 만일 전사인 교수 글 쓰시고 이렇게 사회 참여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교육을 하도 피드백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제 석사 논문이라든지 박사 논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식에 대한 어떤 국량이 큰 어떤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도 이전 이거 반대한다고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자원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일어나는 도시 문제, 국토 문제는 어떤가? 나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배련하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책에서 몇 페이지 본 것을 다 잊어버려도 난 좋다고 싶습니다. 그때 다음에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리트리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머리털 이것은 빨리 압축하면 글쓰기에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글쓰기를 특별히 어찌해봐라 일기를 써봐라 이런 편지를 써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석사 논문에 글답게 하면 써볼 것인가, 박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수준급에 쓰겠는가, 그게 총역량을 한번 모아보시라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나는 경험을 보면 우리 초기에 공고대학 출신이 석사 논문 쓰는데 굉장히 힘들어해.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그 사회과학 때도 논문 잘 쓰는데 일단 실속이 없어. 아니 공고대학 출신들은 글을 못 쓰는데 하려는 거 분명해. 근데 사회과학 계통의 출신들 보면 항상 석사 논문 지도할 때는 제일 편해. 글 엉터리 같이 글은 잘 써오니까 논문 되는데 실속이 없어.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게 이 글을 써가지고 밖에 나가서 졸업하고 어디에 지금 직업을 삼을까? 이 지금 환경대학원은 프로페셔널 스쿨이에요. 전문 학교야. 우리 서울대학 쪽에서도 전문대학원이야, 이게. 전문대학원인데 프로페셔널 스쿨이야. 영어로 하면. 그런 프로페셔널이란 건
뭔가 졸업하고 나갈 때 프로페서를 해야 돼. 뭘 갖고 나가야 돼. 남이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너무 사회과학 오리엔테드가 우리 졸업생도 항상 밖에서 때 보면 뭐 아는 것 같은데 일 시켜보면 뭐 못한다는 거야. 떠들기를 잘 떠드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의 어깨가 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저희들의 어떤 뭐 정체성 말씀도 드렸고 이하민 선생님 어떤 뭐 깊은 뜻, 뭐 먼 뜻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영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의 큰 이슈가 많은데 뭐 탈원전 문제라든가 대장동 사태라든가 근데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보건대학원에서는 굉장히 그걸 자기들 이슈로 잡아서 이제 내셔널 이슈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깥에서는 막 큰일이 터지는데 저희는 여전히 좀 옛날에 우리 수도 이전 뭐 반대라든가 뭐 4대강 할 때는 막 거의 학교가 양분될 정도로 그 선생님들 그러셨는데 어떤 그런 뭔가 좀 사회적인 치열한 이슈에 대한 어떤 분위기 같은 게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뭐 저도 참 부끄럽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말씀을 더 보태자면 이하민 선생님을 기억할 때 옛날에 김 교수님께서 뭐 충호집 책도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 제목을 어떻게 뽑으셨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나라가 먼저지 언제나 그렇지 애국자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추 교수님께서 뭐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 우리 뭔가 좀 전문가로서 어떤 사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하민 선생님 유사한 가운데 큰 거는 좀 애국자가 되라. 좀 나라를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령 요즘 이제 뭐 제 학생들도 보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장관이 되건 뭐 원장이 되고 했을 때 이하민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그 애국심에 얼마나 가득 차 있을까 그런 걱정을 내심 저는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교수님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애국심에 관련해서. 아니, 뭐 두 분 선생님한테도 늘 들었던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천을 옮기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부족함이 좀 많은 상태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환경대학원에서 이번 같은 지적 전통 속에서 물론 이제 김영옥 교수님과 최단실 교수님 또 권태준 교수님 그 세 분 교수님들의 조금씩의 지향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실용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강조하시는 우리 최단실 교수님 계셨고 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어떤 이슈 제기를 강조하신 김영욱 교수님 계시고 또 권태준 교수님 상당 부분 또 좀 더 근본적인 플래닝 티어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 분 다 뭐 노영 교수님, 이한미 교수님 다 포함해서 굉장히 폭넓은 시각 또 긴 시각 그러면서도 현실에서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는 나름의 어떤 그 각자가 생각하는 참여.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사회, 경제, 이 정치, 이 문화 속에서 우리 대학원의 역할, 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사회적 수요가 폭넓고 또 수요의 어떤 눈높이도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재편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속에서 저하고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또 이제 플러스 뭔가 이제 좀 학생들한테 공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뭐 이런 데 말씀이지만 제가 두 어르신 계실 때 이 학기 처음 왔을 때 제가 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충고를 받은 제일 큰 말씀이 그때 우리 졸업생들이 뭐 이렇게 좀 비리에 연루되고 막 그랬던 사회면에 났던 뭐 그랬던 그 시절에 좀 애들 좀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두 번 따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뭐 그게 공직이 되든 교수가 되든 뭔가 좀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퍼블릭 마인드를 우리가 좀 심어주는 그것도 저는 이한민 선생님의 어떤 큰 뜻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한민 선생은 큰 뜻을 우리 세워줬고 환경대학원이 역시 그 뜻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보이는데 그 밑에 쪽으로도 그 뜻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대학원이 전문대학원 역시 전문가가 있구나. 국민들 판단을. 근데 내가 걱정은 환경이라는 말 때문에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은 완전히 해체돼 버리는 것 같아. 밖에서 보기에는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죠. 네. 아니 해체된 게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는 환경이라는 말 때문에 환경대학원이 우습게 돌아가는 것 같아. 환경이라 진짜 그러면 BOD가 어떻고 하는 안경이 아니고 열토릭이야. 다 탄소 중립.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대안을 내놔야지. 탄소 중립 중요하니까 탄소 중립하자. 환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환경대학원 전체가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서 어떤 연구 대상이 나와가지고 하든지. 아까 4대강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대학원 4대강도 반대했어. 난 4대강 주범이야. 그때 뭐 행정수도유전도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17개 볼을 만들어놨는데 4대강 사업 전부 헐자. 거기는 왜 헐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무언가 내셔널 아젠다에 저희 환경대학원이 동참을 했고 목소리 냈는데 지금은 참 그런 전통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찬성 반대도 떠나가야 찬반을 떠나서 하여튼 뭐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돼서 학생들은 이한빈이라는 이름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한빈 선생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 두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오늘 너무 재밌고 유익한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초기 환경대학원의 역사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교수자를 이렇게 교수진들을 구성하는 일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이한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도시계획학과를 처음 공직하고 하시면서 이 초기 교수진을 어떻게 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구상 내지 전략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경대학원의 명실상부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의 1기 교수진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그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듣고 싶습니다. 그때 초기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이런 최 교수님 같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970년에 임강원 이런 교수들이 미국을 갔을 때 이 도시 계획 분야가 이제 플래닝 in theory,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 쪽으로, 어떤 사람은 지역 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이제 그런 걸 알았으니까 각자 역량에 맞도록 임강원 교수님 같은 분들은 공대 출신답게 교통공학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갔고, 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사회과학적인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시 및 지역 계획학. 왜냐하면 미국은 석사과정은 상당히 실무적인 것을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가서 공부할 분야는 이제 박사과정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데 문제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테크니컬한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분야를 간다든지, 그래서 각자 역량에 맞도록 양병희 교수는 당신이 이제 농대 출신이니까 이제 조경과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도시 문제라는 것은 분야가 다양하니까 각자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요원이 되는 이제 것은 내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한빈 선생이 이제 외국에서 장학금주를 많이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제 거기를 하나 받아서 내가 이거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당신이 말씀이 없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이한빈을 이제 끝을 내면서 개인적으로 옆에서 느꼈던
무슨 인생 철학적이랄까. 그게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몇 마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한빈처럼 글로벌한 사람이 없습니다. 1949년에 하버드 유학 갔다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나니까요. 미국에서 유력한 신문에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보스턴. 거기에서 이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이런 걸 다룬단 말이지요. 그걸 다룬데 보면은 그 다음에 한국 유학생이 있느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한빈이 그 보스턴 글로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영어가 엑셀런트라다니, 영어 구사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었던 그 정도로 글로벌한 사람이고, 당신은 학부, 일본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불어 독어를 잘했습니다. 불어 독일어도 외국어를 잘하신 분이고, 나중에 만년에 그분이 맡았던 일이 제일 만년에 만났던 일이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할 때 러시아 말을 배우고 있었다니까요. 당신이. 그다음에 중국말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중국어 공산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글로벌한 사람이 항상 후배들이 미국 유학 간다 그러면은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오라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공부 끝내고 빨리 와서 한국서 문제를 부닥쳐서 일해라. 이게 그 당신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하면서 그 특징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계속 그분이 행정대학원 원장할 때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어디 경제부 장관으로 가신다는 말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사람이 한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에서 10년은 채워봐라. 그게 또 당신의 이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개인적으로 내가 일하고 마는 게, 당신은 원체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되니까 신문에서 뭐 함경도 음식에 대해서 하나 좀 적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나는 그런 이야기는 60이 넘으면 하겠다라든지, 그런 그 기율에 대한 문제, 이게 아주 엄격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난번에 저기 했을 때 원리 원칙에 대한 것, 연공 서열에 네가 안 맞다 이래가지고 내가 조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넌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어른이 가르쳐 줬어. 그런데 내 대단히 그 당시에는 섭섭했는데 두고두고 야, 사람이 이래야 되겠구나. 자기 사적인 일은 없었다는 것,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결론 삼아 하나 말하자면은, 이제 막 최 교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굉장히 전문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는 어떤 원리라는 것은요, 태양이 구심점과 원심점의 중간 속에 태양이 존재합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큼 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근에 내가 한 2년 전인가 비엔나 여행을 갔는데요. 안내자가 한국 대학생이 모차르트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나중에 보니까 미술 시간, 음악 시간에 폐지하고 영어 수학 배우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라서 나갔을 때 미국 사람이 와서 니 모차르트 음악 좋아하느냐 당장 물어봐도 모차르트 누굽니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한빈 선생한테 가장 감명 깊은 것은 행정학도 아닙니다. 당신이 한 말이 무슨 이야기 그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들이 한 사람은 혁명적이고 하나는 보수적이고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각각 다른 성향은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난 인간상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소설도 열심히 봐라. 이런 게 이한빈의 강의였습니다. 대단한 인문주의자가 이한빈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뭐 인문적인 어떤 소양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네, 그건 굉장히 그거 하는 것만큼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한빈 선생 참 훌륭한 분은 그까지 다 생각했어. 도시 및 지역학과 가르칠 사람이 없다. 패컬티가 없다. 10년짜리 미국 원조를 받았어. USAID 원조를 받아가지고 내가 2년 써먹고 김용 선생님 써먹었나?
저 장학금, USAID죠. 장학금을 10년짜리를 미국에서 도매금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환경 도시미지역 계획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부가 생긴 이유는 실제 지금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실무자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냐. 서울에 있는 실무자들은 도시개혁하는 실무자들, 뭐 또 도시행정하는 실무자들은 학교 통학을 할 수 있거든. 저녁에 오니까 야간부에. 서울만 챙겨 어떻게 하냐. 지방을 챙겨야 된다. 아시아 재단의 요원조를 받아가 20명분의 지방 공무원을 야간부에 입학시키는 그 아시아 재단 장학금이야. 장학금 내용은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대구시, 광주시의 도시계획과장을 2년 동안 환경대학원, 행정대학원 도시미지역계획과인데 공무원인데 뭐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그쪽 광주시에서 서울까지 통학도 못하니까 생활비를 줬다고. 2년 동안. 한 달에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200불인 거야. 아시아제는 장학생이 30명, 20명을 기르는 프로그램까지 이한빈 원장이 다 아시아재단하고 접근을 하고 USAID 교수를 어떻게 기를 거냐. 학생 지방에 있는 진짜 일하는 도시 지역계획 행정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철저한 분이에요. 그저 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한빈 선생의 철저한 또 측면은 파일 시스템이야. 나도 그걸 배웠는데 모든 기록과 원서는 파일로 해가 벌박스를 해가 차례대로 쫙 넣는 정리하는 게 철저해. 그래서 나도 파일 시스템을 항상 해. 모든 기록을 파일로 연도별로 쫙 해가지고 한 기관을 기관 형성론을 했지만 기관을 만들 때 기관만 만들어서는 안 돼. 기관을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발전시킬 거냐, 이 기관이 해체돼서 어떻게 할 거냐까지 다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도시 및 지역계획과를 인도를 만들 때 아시아재단 20명 지방 학생들 또 교수를 어떻게 기를 거냐에 대해서 10년짜리 USAID 장학금을 주선해주고 나도 그 2년 동안 10년짜리를 거기서 공부를 했어. 알겠습니다. 이하민 선생님 그 동상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저희 환경대학원이 좀 새롭게 거듭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더 반성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선배 교수님들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